네,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영상은 많이 올려드렸는데 이제 하이닉스 영상은 많이 안 올려드렸고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적 부담이 적은 종목군들이 개인투자분들께서 대응하시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이 적은 삼성전자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1분기에 호실적을 냈어요.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그 바톤을 또 이어받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기술적인 부담을 대부분 해소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SK하이닉스 역시도 삼성전자와 함께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부분이죠. 삼성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하이닉스는 어떤 성적표를 받을까인데 삼성전자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죠? 네, 영업이익이 한 6.6조 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5.1조 원이었으니까 굉장히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실적이 좀 특이했던 게 원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5조 원 후반 정도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낮아지면 보통 어닝 쇼크를 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컨센서스가 4조 원 후반대까지 내려가다가 5조 원 초반대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직전에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향 조정되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 스타트를 잘 끊었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도 좀 더 올라갔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실적 기대감이 올라간 게 사실이죠. 자, 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면 각각 17조 2천억 원, 그 다음에 6.5조 원입니다. 만약에 컨센서스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의 HBM3 12단 제품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에 좋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동안 이제 AI 규모 법칙의 한계, 뭐 엔비디아의 마진 피크아웃 우려 등등등 하지만 이미 이것은 소화된 이슈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했고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인플레 확대, 소비력 축소, 컨슈머 디바이스 수요 감소 등등등 현실화할 수도 있지만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덧붙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을 공개하는데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보시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0.15% 감소한 6.6조 원, 시장 컨센서스를 30% 정도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번 실적 호조에는 이제 스마트폰의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이제도 분석을 하죠. 갤럭시 S25가 굉장히 좀 잘 팔렸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분이 뭐 영업이익을 견인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반도체는 이제 기대치보다 그렇게 미치진 못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굳이 스마트폰 이익이 잘 나와서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디스카운트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네,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과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라도 실적이 잘 나왔다면 어쨌든 그거는 삼성전자의 역량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령 스마트폰이 잘 나와서 영업이익이 잘 나온 거라고 하더라도 굳이 그 부분을 괜히 이제 폄하해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팩트는 실적은 어쨌든 잘 찍혔다예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어설지를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잘 나왔으니까 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기는 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뭐 이런 것들 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몰빵이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실적이 잘 나온다면 다른 반도체주에도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2분기부터는 그 관세 정책이 적용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D램과 낸드 가격이 최대 5%까지 인상된다라는 이슈를 삼성전자를 다룰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SK하이닉스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데 관세 영향이 더 크냐, 반도체 업황 개선 영향이 더 크냐죠. 근데 저는 후자라고 봐요. 일단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다. 왜냐면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절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크게 다가오는 말 그대로 업황입니다.
우리가 좋아지고 싶다고 해서 당장 좋아지거나 나빠지고 싶다고 해서 당장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흐름이에요. 근데 관세 정책은 어떻죠? 트럼프 대통령과 뭐 국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업황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된다. 결국은 2분기 실적 기대감도 함께 높게 보는 것이 일단 조금 더 정석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에 나온 이슈가 이거죠. HBM4에 이어서 HBM4E에 대한 적기 공급을 약속을 했다. HBM의 강자 SK하이닉스가 HBM4E 부분에서도 시장에 대한 강자 위치를 정확하게 차지하겠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 HBM 사업기획부장이 7일 올해 HBM4 12단 양산 진행은 물론 HBM4E도 적기에 공급해서 HBM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HBM4와 HBM4E 그 뒤에 이제 2가 하나가 더 붙었잖아요. 그럼 요거 차이를 간단히 한번 보면 크게 이제 요 차이는 네 가지로 시장에서 분류합니다. HBM4와 그 다음에 HBM4E의 차이에 대해서요. 4E 안 써지죠? 네. HBM4와 HBM4E의 차이에 대해서 크게 이제 시장에서는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전송 속도, 두 번째는 용량, 세 번째는 전력 효율성, 네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근데 요 네 가지에서 HBM4E가 HBM4보다 당연히 더 전체적으로 뛰어나겠죠. 전송 속도를 보면 HBM4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 1.2 TBPS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목표로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고속 데이터 전송 속도입니다. 근데 이제 HBM4E 같은 경우에는 이 1.2라는 단위가 최대 1.6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0.4가 올라갔을 때 33% 정도가 개선된다. 쉽게 말해서 전송 속도가 HBM4보다 HBM4E가 33% 정도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용량이잖아요. 용량. HBM4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스택당 최대 32GB의 용량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HBM4E는 한 스택당 최대 64GB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자, 그럼 용량은 몇 배죠? 네, 2배입니다. 2배. 그 전력 효율성. HBM4 같은 경우에는 전력 효율성 기존 버전 대비해서는 당연히 개선이 됐겠지만 HBM4E가 기존의 HBM4보다 더 낮은 전력 소비로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돼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인데 HBM4는 주로 고성능 그래픽카드 AI 가속기 등에 사용이 되고요. HBM4E는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도 덜 먹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용도도 좀 더 고급이고 전송 속도는 대략 33% 더 높아지고 용량은 2배 정도 증가된다. 뭐가? HBM4E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SK하이닉스가 기존의 HBM4E에서 HBM4E도 적기 공급을 약속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퀄 테스트나 이런 부분이 또 진행이 돼야겠죠. HBM 사업은 막대한 규모의 투자와 전략적 방향을 결정한 핵심 조직이다.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부터 전 세계 고객들과 협력에 필요한 전략을 마련하는 등 HBM 사업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역량을 맡고 있다. 그래서 HBM4에서 글로벌 최강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HBM4E에서도 이 최강자의 지위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나온 SK하이닉스의 기사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그 HBM4에서는 그 하이닉스에 밀렸어요. 그래서 HBM4E에서는 하이닉스를 따라잡겠다라고 절치부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먼저 HBM4E에서 공고한 HBM의 위치를
확실하게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전쟁. 물론 지금은 하이닉스가 앞서 있긴 합니다. 이 앞서 있는 것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지 그걸 또 보시면 되겠죠. 자, 끝으로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차트를 한번 볼 건데 실적을 보면 EPS 기준으로 올해 예상치 36,000원에 잡혀 있고요. 현재 주가가 17만 원이니까 PER 배수로 따지면 몇 배가 안 되죠. 그죠? 한 5배 요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반도체는 흑자가 날 땐 흑자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고요. 적자가 날 땐 또 적자가 네,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2023년에 보시면 적자 규모가 이게 91,375인데 단위가 억이잖아요. 억, 그죠?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9조 원의 적자입니다. 9조 원. 웬만한 기업이 1년에 9조 원 적자 내잖아요? 그냥 망합니다. 네. 근데 이런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기를 많이 따기 때문에 적자를 내도 어마어마하게, 흑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근데 지금은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낮은 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죠. 그동안 관세 리스크 때문에 워낙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부담 없는 위치까지 오기는 했어요. 지금 볼 때 현재 주가 수준이 여기,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강력한 지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까지가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부터는 모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져요.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된 부분을 기관이 이제 채웠죠.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현재 누가 우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요 선에 그어들인 부분이 강한 하방 경직이니까 웬만하면 16만 원을 좀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지 구간에 있다라고 해도 매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한 번에 올라가기 좀 어려워요. 여전히 관세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간밤 뉴욕 증시를 보면 관세 유예 관련된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관세 관련된 협의 기대감을 좀 더 높이는 요인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일단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겠죠.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SK하이닉스 한번 보시고 두 번째로 HBM4E 부분에서 선도적인 지휘자의 위치를 굳히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낙폭이 좀 과대한 위치까지 왔으니까 기술적으로는 지지유 반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